아, 그래도 그거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건데. 제가 이제 그 영통에서 이제 재수종합반 수업을 하잖아요. 울산하고 영통에서 하는데, 영통의 재수종합반이 지금까지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옆에 보면, 강의실 보면 막 30명, 40명 되고, 지구학도 한 40명 되고, 물리 3명, 화학 2명. 와, 이거 보면서 개꿀이다. 우리 입장에서 땡큐 아닙니까? 재수생 고인물들이 없다는 얘기니까. 원래는 화생이었는데. 메디컬은 화생이지. 야, 그 정도 자신감 없는데 메디컬을 간다고? 야, 근데 확률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 물화를 합쳐도 생명이 안 되는데 지구학은 10,000명이 많고 생지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갔는데 4명이 됐습니다. 100% 성장.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 와, 이제 근데 물리는 여전히 3명. 야, 이겼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옆에 이제 생지 강의실 보면 막 40명씩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찹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수생들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 30명이 들어왔대. 근데 화학이 2명인 거야. 우리한테 개꿀 아닙니까? 개꿀이죠? 개꿀. 그리고 이제 울산 재수종합반에 이제 좀 재밌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와서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 수능 푼 거를 이제 들고 왔더라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안 보다가 이제 그저께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화학 수능을 풀어봤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틀린 걸 이제 체크해서 온 건데, 잘해요. 그래서 6월달 50, 9월달 50, 수능 44. 근데 수능에서 뭐 틀린 줄 알아? 17, 18, 19, 20 다 품. 6번 틀림. 그리고 12번 틀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3단원 같은 경우도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학년들도 우리 내신 때 3단원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으면, 내신 공부 준비 잘했으면 수능 문제 다 풀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다. 이제 그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은 난 좋은데 재밌잖아. 화학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화학 개꿀잼? 화학 재밌잖아. 재밌지? 가슴이 시키는 화학. 올해 물리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물리보다 많지 않을까? 약간 분위기가 물리보다 화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았으면 좋겠다. 꼴찌는 좀 물화하면 대학 잘 가지. 근본 조합인데. 화학 괜찮아요. 2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 화학이다. 열심히 하시면 한 6월달쯤 되면 이제 슬슬 윤곽 나오잖아. 그래서 그 전에 뭐 만들어 놓고 6월달에 한 44? 언저리 만들어 놓으면 이거 1등 페이스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근데 그거는 있잖아. 그 화학 자체가 이제 여러분도 화학 공부하면서 이제 알겠지만 그 정형화가 잘 돼 있고 실력을 좀 통수가 없는 과목이라서 화학은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좀 빡센데 빡세죠. 준비하는 건 빡세긴 한데 수능에서 통수 맞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 생지 같은 경우에 비하면 통수 자체가 적은 과목이니까요. 근데 물리는 실력 때문에 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통수를 맞는 과목이니까 1등급 컷 50 뜨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통수가 이제 뜨는 유일한 과탐이 물리고 사실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생지 같은 지구과학은 뭐 모두가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끝나고 나오는 순간까지 지구과학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아, 역대급이다. 나 올해 수능 최고다. 해놓고 채점하는 순간 아니었군. 이제 보통 이런 과목이고 생명 같은 경우는 뭐 물화생지 중에 생명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물화생지 중에 생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생명이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임? 오답률 제일 높은 건 언제나 생명과학 유전이었어. 오답률 1위는 무조건 유전입니다. 화이팅! 생명 러드라 화이팅! 너 물화야? 대학 가. 대학 갈 수 있어. 어? 아니, 할 수 있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화학 좋아요. 내가 화학 강사를 사는 거 아님?
어차피 이제 곧 없어질 과목이긴 한데 이제 없어질 과목이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131페이지 가서 이제 원자 중심 원자 2개짜리 한번 봅시다. 자, C2H6이 있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다가 수소를 3마리씩 이렇게 달아주면 얘가 이제 C2H6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진짜 너희들의 그 화학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고3 때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재밌는 건 할만하니까. 지구학 재미없잖아. 비공유는 없죠. 자, 그런데 그 수능 트렌드라고 하는 게 수소가 잘 안 나오고 이제 이 자리에 전부 다 플로린이 붙을 거야. 혹은 이제 염소가 붙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싹 다 플로린으로 바뀌면 한 마리당 비공유를 3개씩 가져가니까 옆에다가 괄호치고 할로젠 일단 한번 적어보자. 얘가 1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결합각은 방향이 4개에 비공유가 없죠. 그래서 얘는 109.5도 다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모양을 물어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놈 봤을 때 정사면체, 얘도 정사면체가 될 거니까 정사면체가 2개가 겹쳐있는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모양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냥 입체 평면을 물어볼 건데 분자 전체에서 아주 일부라도 입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입체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사면체니까 입체다. 요런 느낌으로 그냥 싹싹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2H4, N2H4. 자, 이렇게가 있는데 자, 탄소 2마리가 수소 2개씩을 이제 달고 있겠죠. 자, 그리고 팔 4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남는 거 2개를 서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공유쌍은 6개, 비공유는 없는 건데 만약에 전부 다 플로린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3개씩 4마리니까 12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방향은 3개, 비공유는 없죠. 그래서 120도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평면 구조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자, 요 탄소에서부터 중심 원자에서 방향이 3개, 비공유가 없으니까 평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평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건데 평면 삼각형 2개가 겹쳐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면인 건데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인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단일 결합은 회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신화학, 수능화학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학원이 아니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알고 있어요. 논술을 하니 근데 화학 논술? 논술의 꽃은 화학인데. 어쨌든 간에 자, 단일 결합은 얘가 돌 수 있어요. 근데 이중 결합은 이건 도는 거 아니다, 얘들아. 그냥 공간상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야. 축을 잡고 돌아야 되는데 돌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은 회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요 영역 있죠. 얘가 같은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분자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요거 이해됐을까? 그럼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불러? 나비 넥타이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면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됐을까? 자, N2H4. 자, 똑같이 이제 그려주고요.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건데 공유쌍이 5개, 비공유는 질소에 하나씩 2마리니까 2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얘가 전부 다 플로린으로 바뀌면 12가 추가될 거니까 얘가 1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리고 방향이 3개에 비공유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107도가 될 거고 요만큼만 봐도 삼각골이죠. 그래서 얘는 입체입니다. 됐죠? 자, C2H2, N2H2, H2O2. 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 탄소가 수소 하나씩 달고요. 남는 거 3개를 서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공유쌍이 5개, 비공유는 없는데 플로린으로 바뀌면 6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180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전체가 하나의 평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직선입니다. 예전 기출을 보면은 선형이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이제 직선을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이제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요 직선 2개가 삼중결합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은 같은 영역이에요. 그럼 전체가 하나의 직선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N2H2도 보면은 수소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중결합 이렇게 달려있겠네. 그럼 공유는 4개, 비공유는 질소에 1마리씩 2개가 있겠죠. 그리고 플로린으로 바뀌면 6이 추가될 거니까 비공유가 8개다라고 잡아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합각은 방향이 2개에 비공유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약 120인데 그냥 120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 친구는 평면입니다.
자, 그 다음 H2O2인데, 자, 산소 2마리에다가 수소 하나씩 달아주고요. 그리고 산소끼리 잡아주고 나면 공유쌍이 3개에 비공유가 2개씩이니까 4개 될 거고요. 플로린 2마리 붙으면 얘가 6개 추가될 거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방향 2개, 비공유 2개죠. 그래서 104.5도가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 입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능이잖아. 수능에서는 사실 얘네들을 안 물어봅니다. 얘네들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설명을 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기는 한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왔으면은 사설이건 뭐건 간에 일단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외워놓고 그냥 나왔다? 그럼 평면이다, 입체다. 요 정도만 분류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건 외워주세요. 요 정도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아세트산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기출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중심 원자를 판단을 하시고 방향이 4개에 비공유가 없으니까 얘가 109.5도. 자, 이 친구는 방향 3개에 비공유 없으니까 120도. 얘는 방향 2개에 여기 비공유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4.5도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게 베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알파, 그 다음에 감마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전자성 반발 원리에 의한 삼연체 구조 중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요거 있잖아. 자, 요거는 일단 그냥 아무것도 적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자,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중심 원자가, 자, 탄소가 있는데 삼연체 구조에서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는 분자 모양이 삼연체인 경우,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얘가 중심 원자가 바뀐대.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붙어 있는 주변 원자가 전부 다 동일하다면, 아니면 주변 원자가 바뀌어도 그 종류가 동일하다면,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거든. 얘네들은 그냥 전부 다 109.5도의 완벽한 정삼연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들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삼각불 같은 경우에 질소가 있겠죠? 중심 원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붙어있는 원자는 전부 다 동일한 상태고요. 자, 구분형의 경우 이게 물이죠. 자,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주변 원자가 바뀌어서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얘는 107도거든. 근데 이 친구는 107이 아닙니다. 자, 얘는 104.5도고요. 얘는 104.5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7도라고 하는 건 삼각불의 경우에서 암모니아만 107이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약 107이라고 잡는 거야. 얘는 물만 104.5도고요. 나머지 구분형들은 104.5가 아닙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이거 물어보는 교과서가 지학사에서 오지게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수능에서는 그냥 누가 더 크냐 작냐 그냥 요 정도 관점이라서 사실상 수능에서 이게 107도니 이런 문제는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암모니아에서만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원리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요. 자, 결국에는 전자쌍의 반발력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원자이니까 이 거리가 어때요?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끌려가 있겠죠? 이 거리가 전부 다 같다라고 보는 거야. 실제로는 공간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삼연체에서 전자쌍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반발력의 크기가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럼 완벽한 정삼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 쪽으로 끌려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거리는 똑같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공유가 있죠. 그럼 비공유와 얘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도 끌려가긴 했을 건데 좀 덜 끌려가겠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비공유와 얘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공유와 공유의 반발력, 비공유와 공유의 반발력이 달라질 테니까 밀어내는 정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대충 약 107 정도가 된다. 이런 원리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공유가 2개가 있겠지. 그럼 산소 쪽에 끌려가 있는 거하고 플로린 쪽에 끌려가 있는 거에서 이 둘의 반발력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반발력이 달라지면 각도가 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논술에서는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그냥 누가 더 크냐 이것만 물어볼 거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얘랑 얘를 준 다음에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가 더 커요. 왜 107도, 104.5도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내신처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수능에서는 크냐 작냐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각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넘어가시죠. 그래도 사실 화학은 내신화학이 더 어려워요. 내신화학은 지엽적인 개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어차피 물어볼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진짜로 그래.
우리 조교들이 그 막 문제 검토할 때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진짜 잘 풀거든요. 막 킬러도 막 싹싹 풀어내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신화학 검토시키잖아? 그럼 계속 물어봐. 이거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내신화학의 범위가 굉장히 지엽적인 게 많으니까 더 어렵죠.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펜 내려놓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암모니아가 있어. 여기 이제 비공유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얘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양성자 하나. 그게 수소죠. 그렇죠? 얘한테, 수소 원자한테 전자는 어떤 의미예요? 전재산이죠. 이 전체가 나의 것.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어디선가 그 전자를 뺏기고 오는 거지. 보통은 이런 경우에 HCl에서 얘가 이제 우리들이 좋았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갑자기 방을 빼래. 그럼 이제 얘가 이거 내 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면 안 될까? 응, 그냥 꺼져.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여기로 온 거죠.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안정하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저런 불쌍한 녀석 내 전자 먹을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배위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배위결합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다른 공유결합하고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결합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NH4 플러스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왜 적지 말라고 하냐면 애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 과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화생은 교집합이고요. 지구는 합집합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 교과서의 날개에만 있는 것도 나와요. 근데 물화생은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요게 들어있는 교과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어. 근데 그림은 줄 수 있어요. 요번 너희 주간지 숙제에서 있었어. 그쵸? 그림 그려져서 NH4Cl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암모니아가 수소 받은 거구나. 그래서 NH4 플러스구나. 요 정도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또 그지가 있죠. 그럼 얘한테 내 전자 먹을래? 해가지고 이제 붙어요. 이거를 H3O 플러스라고 부른다. 요렇게 생기는 거.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 요건 이제 우리가 4단원 넘어가면 계속 보겠죠. 중화 반응에서 산에서 만들어지는 게 H3O 플러스니까 실제로 H 플러스의 안정한 이온은 H 마이너스인 거잖아. H 플러스가 전자를 잃고 쫓겨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옆쪽에 있는 물 분자에 들러붙어서 만들어진 게 H3O 플러스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얘도 그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그림으로 그려줄 거거든. 대괄호 있는 거 보고 플러스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만 잘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배위결합이라고 부르고요. 배위결합은 뭔가 특별한 화학결합인 게 아니라 그냥 공유결합의 한 종류인데 원리가 좀 다른 게 원래 공유결합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는 건데 배위결합은 한 놈의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다. 그냥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자, 넘어갑시다. 자, 분자의 극성이요. 자, 분자의 극성이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분자를 이원자인지 다원자인지 분류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얘가 이원자라면 결합은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밖에 없을 거니까 이 자체가 끌려감이 있는 극성공유다. 그럼 전체도 끌림이 있겠다 라고 잡는 거고요. 만약에 무극성이다. 같은 원자다. 그러면 이것도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자,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가 있는데 대칭 구조면 무극성이고요. 비대칭이면 극성인 건데 우리는 대칭을 외울 거예요. 대칭 그 아래쪽에다가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직선 평면 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 셋 중에 하나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을 것. 편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분자의 모형은 총 5가지가 있었죠. 직선, 평면 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 자, 그 다음에 삼각뿔, 그리고 구분형이 있는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들어가는 게 삼각뿔하고 구분형이지.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는 대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칭이라고 하는 건 비공유가 없는 상태, 직선,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그래서 얘가 좀 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돌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외우기는 얘가 쉬울 거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더 편해요. 자, 두 번째. 자, 중심 원자에 결합한 주변 원자 있죠. 주변 원자가 모두 동일해합니다.
한 놈이라도 다른 게 있다. 이거는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죠. CH4는 대칭 구조예요. 얘는 중심 원자의 방향이 4개짜리죠.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변의 원자들이 전부 다 수소다. 그럼 얘는 대칭 구조야. 무극성 분자죠. 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무극성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탄소에 붙어 있는 게 수소 3마리에 염소 1마리죠. 한 놈이 다른 놈이네. 비대칭입니다. 극성 분자고요. CH2Cl2가 나왔다. 이것도 비대칭이다.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같은 게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까지 외우신 다음에 그냥 딱 화학식을 보고 나서 이게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보여야 돼요. 됐을까? 요 정도까지.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탄화수소는 그냥 무극성입니다. 탄화수소는 무극성이다. 요거는 따로 빼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듣기만 하세요. 적지 마시고. 탄소와 수소의 음성도가 2.5와 2.1이거든? 그럼 0.4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는 0.4보다 작은 차이 값이 생겨. 이제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는 음성도가 다르기만 하면 치우침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다르더라도 원래는 0.5 이상이 됐을 때 유의미한 치우침이 생긴다라고 분류를 하거든? 그런데 탄소랑 수소가 음성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의 전자의 치우침이 그렇게 유의미한 값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구조상 봤을 때 탄소랑 수소밖에 없죠. 일단 탄소가 내부에 골격을 형성하고요. 그 외부를 전체를 수소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자체가 애초에 극을 띠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화학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이거나 극성을 띠더라도 그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극성으로 간주한다 라고 써있거든. 그래서 그냥 무극성 취급하는 겁니다. 참 넘어가시면 외우자.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 전자 쌍수. 이제 외웁시다. 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3단원에서 가장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드는 이제 가장 고난도 패턴이 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외워서 풀면은 3단원은 고난도가 없어요, 이제. 되겠죠? 자, 일단 기준은 3입니다. 저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공유쌍분의 비공유쌍인데 우리가 어떤 원자를 주변에 붙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유쌍분의 비공유의 비율이 제일 큰 애들이 할로젠이거든? 17쪽 애들, 8이 하나의 비공유가 3개죠. 그러면 중심 원자가 있고요. 이 중심 원자 주위를 전부 다 할로젠이 둘러싸고 있으면 이 비율은 무조건 딱 3이 떨어져요. 전부 다 할로젠이니까 모든 할로젠은 8이 하나의 비공유가 3개니까요.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CF4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인 물질이고 나머지는 조금 따라오는 애들인데 HF 같은 거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비옥탄 만족 BeF2가 있을 거고 BF3가 있을 겁니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수특에도 나올 겁니다. 아직 안 풀어봤지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원자가 붙었을 때 최대값의 비율이거든? 근데 4하고 3분의 10이 이거 더 크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심 원자에서 할로젠을 몇 개를 떼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비공유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공유분의 비공유가 1분의 3인 건 그대로에다가 비공유만 더해지겠지. 그러면 비율이 커지겠네. 그래서 4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OF2. 자, 그리고 3분의 10자리가 있는데 얘가 NF3가 있고 O2, F2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수능에서 현 기조에서 되게 많이 나온 애들이니까 꼭 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자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H2O가 있어요. 이건 뭐 전통적인 스테디셀러죠. 자, 그리고 CO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FCN 있겠죠. FCN. 공유쌍이 4개에 비공유가 4개 있는 친구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까지 이제 외웠죠. 아니었으면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근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 작년에 이제 한두 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보이고 있는 게 HNO가 있거든요. HNO.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한두 번 툭툭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두시고. 자, HNO 같은 경우에는 공유쌍이 3개, 비공유가 3개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올 거고요. 자, 2자리 조합들. 얘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COF2라는 게 있고요. 공유쌍이 4개, 비공유가 8개짜리입니다. 그리고 NOF가 있고요. 공유쌍 3개, 비공유가 6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C2F4. C2F4. 얘는 공유쌍이 6개, 비공유가 12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N2F2. 공유쌍 4개, 비공유 8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통째로 외워주세요.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표만 딱 만들어 놓고 너가 채우면 돼. 그럼 다음 주에 나올 질문은 난 알고 있지. 일자리 개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겠죠. 근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내가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 거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애매하게 외우고 있다. 그럼 외웠다가도 쓰려고 하면 너 구조식 다시 그리고 있을 거예요. 찾으려고. 그럼 이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외운 다음에 그냥 바로 풀 수 있게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 그 아래쪽에다가 필기 좀 합시다. 자, 2주기, 분자, 옥텟.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CNOF입니다. 우리가 3단원 문제를 풀 때 전체 문제 중에서 분자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90%는 이걸로 출발할 거야. 2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옥텟 만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CNOF가 되는 거는 일단 리튬은 금속이죠. 분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끼고요. 베릴륨 봉소는 옥텟 만족이 안 되니까 제끼고요. 그럼 네온은 결합을 안 하니까 제끼고 나면 남는 게 딱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자들이 CNOF구나. 그럼 만약에 2주기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W에서 Z는 CNOF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지. 자, 그리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얘네 셋입니다. 플로리는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중심이 될 수가 없는 친구죠. 자, 그 다음에 2주기, 3원소, 3원자 분자. 자, 이 친구는 FCN, 그리고 NOF. 이 두 개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2주기, 3원소, 3원자 분자. 일반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XY. 자, 그래서 원소가 지금 세 가지인데 원자도 세 가지라는 거는 한 개, 한 개, 한 개라는 소리인 거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딱 둘밖에 없으니까 요거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 2주기 원소, 3원소, 3원자 분자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플로린 자리에다가 수소는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HCN 그리고 HNO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주기 3원소 4원자 분자. 자, 원소가 세 가지인데 원자가 네 개라는 건 셋 중에 한 놈이 두 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식의 형태는 요겁니다. WXY2.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COF2예요. 이렇게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높아심에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원래 물을 줄 거야. 그럼 수능에서는 이렇게 주는 게 국룰이었거든. 근데 작년 6월에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무조건 잡고 들어가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근데 생각을 하라는 게 문제 풀면서 이걸 본 다음에 만약 이걸 본 다음에 이거 H2인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풀어. 푼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냉큼 돌려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꼴을 봤을 때 이거 OF2일 수도 있겠는데? CO2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언제 하는 거야?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야. 생각보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질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의 모순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모순이 보이자마자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능은 아니니까. 6월이니까. 평가원이긴 하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근데 수능은 아니니까 막 하긴 좀 그렇고. 이런 느낌이 있다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 용해성, 극성에 잘 녹죠? 자, 극성 경매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에탄올 정도. 봐두는데 지금까지 기출 중에 물 말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 99.9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에탄올 이 정도 봐두시고. 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경매에 잘 녹을 건데 얘네들은 그냥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게 사해마탄소고요. 사해마탄소.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들 있거든. 탄화수소들. 얘네들 다 전부 다 기출된 적이 있기는 한데 좀 잘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름이 좀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 사이클로헥세인 그리고 벤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수능을 보는 거잖아. 화학식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몰라도 돼.
괄호치고 C6H12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럼 뭘 보면 돼요? 탄화수소, 무극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벤젠이라고 써놓고 괄호치고 C6H6이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본 다음에 탄화수소구나, 무극성이구나. 요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대전체의 영향, 얘는 끌려온다. 무극성 문제는 끌려오지 않는다. 자, 전기장에서의 배열, 얘는 배열된다. 무극성 문제는 배열되지 않는다. 자, 요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실린더가 있어요. 자, 요 패턴의 문제가 한참 전에 유행했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B라고 하는 액체를 넣을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액체 A와 B가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분리되는 것은 A의 밀도가 B보다 크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오답인 거죠. 왜?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분리되는 건 밀도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극성, 무극성 때문인 거지. 만약에 얘도 극성이고 얘도 극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층으로 섞이는 거야. 둘 다 무극성에도 하나의 층으로 섞이겠죠. 그럼 일단 두 층으로 분리되는 이유는 극성, 무극성 때문인 거고, A가 아래층에 있는 게 그 이후에 밀도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허구하나라는 게 아이오딘 나와요. 요런 패턴이 있거든. 아이오딘이 이제 보라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A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뭐야? 얘가 무극성이구나. 그냥 요 정도 잡아주는 문제 패턴? 요런 게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오랜만에 다시 나온 문제가 우리 수능일지? 그냥 요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됐을까요? 자, 문제편 갑시다. 표정 무엇? 안 줬어? 윤채야! 윤채야! 애들 안 줬어? 책. 주세요. 맞아요. 뭐라고? 이거 높이 170cm 이상, 노 170 이상 존. 근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저기. 우리는 그걸 다 맞았다고 안 불러. 김도윤 학생. 이다현 학생. 김예린 학생. 자, 문제편. 자, 86페이지요. 자, 1번 문제. 시간은 1분이요. 시작. 86페이지. 자, 끝. 자, 같이 보면요. 자, 이제 요거 봤을 때
뭐 원자 WZ와 수소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후보군이죠. 후보군을 봤을 때 지금 수소보다 음성도 작은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음성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음성도가 큰 놈이 그냥 크겠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얘가 제일 큰 거 플로린, 넘버 2가 산소, 그 다음에 얘가 염소, 황이네. 끝.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HAW 뭐 이딴 거 만들지 마세요. 저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것만 해. 그냥 기억으로 바로 가시고 물어보시면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 하나 적어놓자. SO, CL, F 요렇게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음성도는 X가 W보다 크다. 자, 얘가 X, W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그냥 눈풀 하는 거지. 자, C가 얘죠? 그럼 얘가 1짜리고요. A가 얘니까 2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 자, YZ에서 Y는 부분적인 음수나 얘네 둘이 만난 건데 얘가 넘버 1이잖아. 그럼 Y라고 하는 놈 무조건 잡겠네. 그래서 양전하니까 오답이다. 자, 결합각은 자, 요거 4번하고 5번은 일부러 좀 넣어놨거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문제에서 절대로 저렇게 안 물어볼 겁니다. 그냥 이거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수능에서 저걸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HDZ라고 돼 있죠. 이게 HF거든. HF는 수능 기준으로는 결합각이 없습니다. 왜? 원자가 두 개예요. 이원자 분자죠. 결합각, 모양 이런 건 이제 수능에서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꽤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봤을 때 그냥 지금 보고 하나만 들어놓으면 돼. 이원자 분자는 앞으로는 그냥 직선 취급이야. 그래서 180도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넣고 넘어가면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얘가 180이니까 더 클 수가 없고요. 직선은 평면구조죠. 그래서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Y하고 Z는 홀이 둘 다 1이겠네요. 그래서 같다, 맞는 말. 끝.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2번. 2번 30초요. 끝. 자, 보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그냥 바로바로 답만 잡고 넘어가주면 되는 건데, 자, 가는 극성이다. 둘이 다른 원자니까 맞다. 자,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분자의 쌍극자죠. 그럼 분자의 극성 물어보는 거니까 중심 원자 비공을 딱 보자마자 비대칭 구조죠. 얘 극성, 얘는 무극성입니다. 대칭 구조죠. 그럼 얘는 0보다 클 거고 0보다 0이 딱 0일 거니까 이게 맞다. 그 다음에 나의 분자 모형은 삼각뿔이니까 틀렸고요. 결합각은 나가 107, 109.5 그래서 틀렸고요. 바로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보면 달을 구성하는 원자는 동일평면 3면체니까 입체죠. 그래서 틀렸다. 자, 나와 나의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옥텟 만족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베릴륨 봉소 이 안에 없으면 그냥 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유분의 비공유는 HF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NH3죠. 그럼 중심 원자가 8이 3개니까 공유성 3개, 비공유는 질소에 하나씩. 딱 그래서 9배다 맞다.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모두 극성 공유가 있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원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이 원자 분자 같은 거 없죠. 그러면 그냥 맞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극성 공유는 안 틀려요. 무극성 공유가 나왔을 때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중심 원자가 두 개가 넘어가는 순간 무극성 공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3번이요. 얘는 40초. 끝. 자, 보면은, 자, 가나 다가 있을 때 이걸 적지 말라고 한다고 x가 누군지도 안 적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적어줍시다. 그래서 또 적으라고 했다고 막, CO2. 이건 또 너무 과하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누군지만 적어주면 되는데, 키워드는 잡았니? 나 누구야? NF3죠. 옥텟 위에 만족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 확인 안 하고 NF3 잡았다, 얻어 걸린 겁니다.
BF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아줘야 돼. 자, 여기에 옥텟 만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NF3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빠져있으면 BF3일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주기라고 되어 있고 분자 옥텟 만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네들이 전부 다 CNOF 사이에서 돌겠구나. 이 생각은 해준 다음에 그냥 얘가 CO 그냥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NF가 되겠죠? 왜? 8이 3개니까요. 자, 이 친구는 8이 4개니까 C일 거고 얘가 O일 거고 얘가 F가 되겠다. 그냥 바로 잡아주시고 그냥 바로 보기로 가는 거야. 자, 1번 보시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여기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분자의 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 친구 무극성 분자니까 맞다. 자, 가의 W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음성도가 큰 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띌 거니까 틀렸다. 나는 극성이다. 맞다. 나의 모양은 삼각뿔이니까 틀렸다. 그냥 쓱쓱쓱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삼각뿔이다라고 했는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삼각형이니까 틀렸다. 다는 극성이다. 전부 다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극성 맞는 말. 자, 결합각은 120, 107이니까 맞다. 자, 비공유쌍의 수는 가가 4개, 나가 10개가 될 건데, 자, 이런 것도 여기다가 뭐 굳이 짜자보면 얘가 4개, 10개인 거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쓱 보면요. 얘는 산소 2개죠? 얘는 플로린 3개죠. 무조건 얘가 크지. 플로린 자체가 제일 큰 놈이니까 이 개수가 많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렸다. 이런 느낌을 그냥 찾고 넘어가는 거야. 최대한 시간 많이 줄이면서 답을 찾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4번 봅시다. 30초요. 끝.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한 지금 8개 푼 거잖아. 기억니은 디귿으로 치면 이제 8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빠른 경우에는 한 12초? 10초 이렇게 걸렸거든?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이면 내가 요거 한 문제 풀고 넘어가는데 보통 15초 안쪽으로 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첫 페이지를 넘어갈 때 보통 3분 잘 안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한 5번, 6번까지 풀고서 이제 넘어갈 때 보통 내가 한 3분 정도 쓰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게 이제 보통 1등급 페이스거든요. 첫 페이지에 꼬이면 못 넘어가. 만약에,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첫 페이지에서 못 넘어가면은 진짜 그냥 맘 편하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못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조급한 건 의미가 없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가의 분자 모양 구분형이다. 누가 봐도 직선이죠. 자,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 BF3니까 대칭 구조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나를 구성하는 원자는 평면삼각형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는 입체, 삼면체니까 맞는 말. 자, 5번 보시면 다의 쌍극자는 무극성 분자니까 0이죠. 자,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붕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결합각은 나가 다보다 크다. 120, 109.5니까 맞다. 자, 무극성 공유가 있는 건 이 안에 같은 원자 없네요. 그래서 틀렸다. 끝.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을까? 할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자, 지금부터 1번 드릴게요. 열심히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끝. 열심히 외워야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2주기 확인하셨어요? 2주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분자라고 나와 있고요. 옥텟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저 조건 봤을 때, 아, 이거 CNOF 조합이다. 이 생각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한 개래. 땡큐. 그냥 그 정도 느낌이죠. 3개 이상의 원자래. 이 원자가 아니구나. 저것도 별 의미 없는 자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걸 보고 고민하고 있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강력한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얘가 1이라는 게 보였어. 그럼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세 가지가 쭈루룩 나가는 거죠. 근데 가가 지금 3원자 문자거든. 3원소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1자리가 떠오르는 거죠. H2 안 되겠다. CO2 안 되겠다. HNO 수소니까 1쪽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FCN이네. 요거 일단 잡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자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3자리를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이거 옥텟 만족이라며. 그럼 베릴륨 봉성 안 되네. 수소는 1쪽이니까 안 되네. 그럼 남아있는 후보가 CF2밖에 없네. 그냥 이렇게 잡는 거고요. 자, 그리고 4자리 보자마자 이거 그냥 OF2구나. 이거 잡았으면 이제 그냥 바로 보기로 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냥 쭈루룩 나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요 문제를 만났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10초에서 15초에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니은 이거 풀고 나면 30초. 됐을까? 그래서 요거 이제 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내가 시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가의 공해쌍의 수는 4다. FCN이니까 탄소가 4개, 팔이 4개죠? 맞는 말. 자, 가에는 무극성 공유가 있다. 다 다른 원소니까 틀렸다. 자, 나는 무극성이다. CF4 무극성 맞는 말. 자, 비공유는 나가 12개, 다가 8개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플로린이 2개가 많은데 산소 한 마리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 많겠네. 자, 나의 쌍합자 모멘트는 0이다. 무극성 분자니까요. 맞다. 자, 다의 분자 모형은 삼각뿔이다. 구분형이네요. 틀렸다.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동일평면에 의해 있는 거, 직선, 삼면체, 구분형이죠. 그래서 두 가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 3원자, 얘는 입체네. 그래서 틀렸다. 두 가지다. 맞는 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는 쪽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베릴륨 봉수 없죠? 그럼 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다. 틀렸다. 됐을까? 자, 6번 문제 1번이요. 자, 같이 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시키는 것만 해. 딱 이거 봤을 때, A, M, B가 누구냐, C, D, N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찾지 마. 얘네가 누군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일단 보면요. 자, 두 층으로 분리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극성, 무극성이라는 소리인데, 중심원자 비공유 보자마자 얘가 극성입니다. 얘가 이제 무극성인 거죠. 여기까지 그냥 바로 잡아주시고요. 키워드 하나 잡았을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이오딘을 넣었대? 그럼 여기서 넣었겠지. 요 정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찾아주는 거야. 그럼 일단 1번 보자. X의 분자 모형은 구분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단서 확인했어요? 그 단서에 나와 있는 거 확인했니? 일단 얘가 2주기라는 거는 1에 3주기라고 돼 있죠. 1에서 3주기. 요거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분자의 중심 원자는 옥텟 만족 확인했어? 요거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자, 요걸 이제 확인하고 나면요.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원자가 하나죠. 그럼 얘가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가 중심에서 비공유 두 개를 이렇게 달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A가 요렇게 달려야겠죠. 아, 그래서 이거 방향 두 개, 비공유 두 개니까 구분형이다.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럼 CDN 안 물어봤잖아.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됐을까? 근데 만약에 CDN 잡으라고 합시다. 그럼 누굴까? CCl4 이런 거 가능하겠지. 근데 옥텟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BeF2 같은 것도 돼요. BF3도 됩니다. 됐을까? 근데 옥텟이라고 돼 있으니까 걔네가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이 옥텟이 맞냐 아니냐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낚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릴륨 봉속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옥텟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Y는 무극성 분자이라고 돼 있는데 응 맞다. 자, 나에서 Y층에 녹은 거죠. 그래 틀렸다. 자, 전기장에서 배열되는 건 극성이니까 X가 되겠죠. 그래 너 또 틀렸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대전체에 끌려오는 거 극성 말하는 거니까 맞다.
쌍어째 모멘트는 극성이 0보다 크다? 얘는 0인 거니까 x가 더 크다? 맞다. 무극성 공유랍 지금 보면은 요것도 확인했어야 돼. 중심 원자 얘도 하나네. 그럼 무극성 없겠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은 요거는 조금 지압이긴 한데 설탕은 대표적인 극성용질입니다. 물에다가 설탕 넣었어? 잘 녹아 안 녹아? 야, 이거 잘 안 녹는다고 하는데 저 잘 안 녹던데? 뭐 이제 이러면서 잘 녹는 거야.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Y축이 잘 녹겠죠. Y는 잘 안 녹습니다. 이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단원 같은 경우는 너희가 숙제할 때 시간 재고 풀지 마세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점점 넘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월간지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교재에 문제 위에 내가 시간 적으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시간 조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정확하게 맞추는 거 연습 먼저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다 해오시고 수특도 다 풀어와야 돼. 1, 2강.